(1) 황교안, 문 정권이 주장한 한반도 평화, 신기루로 드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km에 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며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평양발 경고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며 핵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며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믿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 억지 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다.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안보 붕괴 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포함하는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치적 난국에 빠진 우리 안보 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나경원, 대학 동기 조국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통치 권력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전날 퇴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조국 수석,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그래서 말해주고 싶다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와 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를 온 몸으로 상징하는 듯 했던 그가 청와대를 떠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물론 청와대를 떠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며 쉽게 말해 이직 휴가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경질됐어도 몇 번은 경질이 됐어야 할 민정수석이지만 끝끝내 인사검증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전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태우 신재민 폭로, 민간인 및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 의혹. 블랙리스트, 휴대폰 사찰 등으로 점철됐던 이 정권의 공포정치의 중심엔 바로 조국 수석이 있었다며 조 전 수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 괴별선거법, 공포수사처와 다름없는 공수처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키고 나아가 날치기 국회의 배후 조종 역할을 한 그가 오늘 민주공화국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까라며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철진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편협과 낡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그런 조 수석이 법무행정전반의 총괄로 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법치주의의 악몽과 같은 현실이라며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결코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며 국민, 민심이라는 브레이크는 반드시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 야, 안보국회 열어야 촉구해요. 추경가치 처리 공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7일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응할 것을 촉구했다. 두 야당은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임시국회를 여는 집회공고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야당이 소위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열자고 하는지 확인해봐야 하며 국회 정상화가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벌써 94일째라며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실질적인 효과와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일 결의안을 채택해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좋지만 추경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있으니 반드시 추경 처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야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는커녕 석 달 전 쏜 미사일의 정체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과 중국,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깨닫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타국의 군용기에 영공이 뚫리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까지 했는데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을 점검하는 안보국회 소집이 절실하다고 했다. 4. 북한판 이스칸데르 막을 방패가 없다. 본문 듣기 설정.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사거리가 600km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이 미사일은 풀 하강 단계에서 상승 비행,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해 기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캠프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사거리가 600km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도 전날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낫-23 미사일처럼 요격 회피 기동을 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활강을 하며 수직 상승을 하다가 최종 단계에서 80에서 90도에 가까운 진입각도로 목표물을 향해 초고속 낙하한다. 합참에 따르면 한미군 정보당국은 전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미사일 2발 모두 50여 킬로미터 고도로 약 6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서 쏘아 올리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평양 인근에서 쏴도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이 사정권에 든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의 미사일을 새로 작전 배치하게 되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라고 정의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했던 낫-23 미사일의 개발을 최종 완료하고 양산체제 및 작전부대 배치 같은 실전 운용을 앞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5월 발사를 토대로 다소간 수정 보완은 있었겠지만 다른 버전의 미사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현재 전력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 팩3 미사일 체계 중심으로 북한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다며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 보강하고 있고 전력화 예정인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M-SAM, 철매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저고도에서 회피 기동을 하는 등 비행 궤적이 복잡하고 하강 속도가 마하6 내외로 추정되는 탓에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대응 체계로 완전히 방어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최대 사거리가 40여 킬로미터인 한미 양국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물론 고도 5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로도 요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도 8개의 바퀴형, 전차 궤도형 두 종류여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발사가 가능하다. 미사일을 무력화하려면 발사 전 텔을 탐지해 선제 타격을 하거나 하강 단계에서 요격해야 하는데 모두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파악해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해상 등의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추가 배치해 탐지 공단